오케이.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80쪽에 있는 보호 원자 모형을 할 거고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오비탈까지도 넘어가야 됩니다. 오비탈 보호 원자 모형을 설명하는 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하긴 하는데 오비탈에 들어가면 선생님 뭐 우리말 하는 거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는 쉬워요. 오비탈 부분이요. 딱 정해져 있어서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야. 보호 원자 모형은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 프린트도 좀 추가로 좀 더 드릴 테니까. 프린트 준다고 할 때마다 째려보고 있어. 아니죠? 자,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재밌게 한번 수업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돌턴의 원자 모형,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까지 했어요. 맞아요. 그쵸? 자, 그런데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나타난 거야. 그 친구가 바로 뭐냐? 스펙트럼이라는 친구예요.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연속 스펙트럼. 또 하나는 흡수 스펙트럼. 또 하나는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제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이제 공부 잘하니까, 다들 공부 잘하니까, 뭐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도 있을 거고, 넌 예전에 나한테도 한번 들어봤고, 다 알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 어떤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냐면, 빛에너지에 해당되는 값이 아니라 값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은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쭉 있어요. 빛의 종류도 되게 많죠. 뭐 감마선 들어본 적 있죠? X선 들어봤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뭐 라디오파 중에서 장파, 단파 뭐 이런 식으로 막 다양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들이 다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 가셨어? 다 틀린. 그 에너지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HF라는 식으로 계산을 해줘요. HF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고, 또는 람다분의 HC라는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데, 이 식에 대해서 이 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건 궁금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포인트로 뒀을 때 이 F라는 친구가 누구를 뜻하느냐? 진동수라는 값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람다라는 뜻이 얘가 누굴 뜻하느냐? 파장이라는 값을 뜻하는데, 진동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얘네들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빛 자체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파동은 주기적인 운동을 해요. 1초 동안 왕복하는 횟수라든가, 또는 한 회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1회 동안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요. 뭐라고 한다고? 주기. 들어봤던 것 같죠? 그리고 1초 동안 왕복하는 횟수를 우린 진동수라고 표현을 해줘. 그러니까 생각해봐. 1초 동안 빵빵빵빵빵 이거랑 1초 동안 빵빵빵빵빵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럼 아무래도 빵빵빵빵빵이 에너지가 세겠어? 빵빵빵빵빵 이게 세겠어? 그냥 니네 의견을 듣는 거야. 시험에 안 나와. 안 때릴게. 뭐가 세요? 빵빵빵빵빵이 빠르겠지. 그래서 진동수가 그 에너지 값에 대해서 비례관계에 있어요. 얘하고 둘이 관계가 비례관계에 있어요. 요것 좀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라고. 이제가 나올 거니까. 됐죠? 그리고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원위치까지 오는데 걸린 거리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한파장이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오케이? 한파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동수가 크다라는 게 빵빵빵빵빵 이거지. 진동수가 작으면 빵빵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파장하고 진동수하고 어떤 개념인지 대충 느낌이 오죠. 그래서 파장에 해당되는 값하고 빛의 에너지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요 H라고 하는 애는 플랑크 상수라고 해갖고 그냥 상수값이니까 일정한 값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C라고 하는 거는 빛의 속력을 뜻하는 겁니다.
빛의 속력도 일정한 값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니까 얘네들은 상수값인가 신경 쓸 필요 없고, 진동수하고 빛 에너지가 비례 관계 있고, 파장하고 빛 에너지는 무슨 반비례 관계 있어요. 요것만 일단 좀 기억을 해두고 가자고. 자, 그거 일단 기억을 해두는데, 빛의 종류가 많다라고 했잖아. 맞죠? 그 많은 게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쭉 빛으로 나온 값을 연소 스펙트럼이라고 할 거야.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무지개 같은 애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부터 무슨 색? 빨주노초 파남보 해갖고 중간에 뭐 없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연적으로 돼 있는 거. 그럼 이제 그거 자체가 얘는 에너지가 작은 것부터 에너지가 큰 것까지 쭉 연속적으로 있어 라고 해서 연소 스펙트럼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됐습니까? 그런데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에너지가 쭉 끊어지지 없고 그냥 에너지가 쭉 있는 거를 연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 연소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일부의 에너지가 싹 사라진 거, 요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군가가 그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쳐 가져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걔가 흡수를 했어 라고 해서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그 흡수한 부분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딱 쳐나오는 거. 뭐 다른 곳에서 에너지가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 부분만 에너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거를 우린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오케이? 얘는 보통 저온의 기체를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모든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 지나갈 때, 저온의 빛을 지나갈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오케이? 얘는요, 고온의 기체에게 시간이 기다리고 나면 걔가 고온이었다가 다시 식어갈 거 아니야. 그럴 때 얘가 다시 이런 형태로, 빛이 방출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됐나요? 이걸 요 두 개 중에서 요 친구가 수소 원자에서 발견이 돼요. 원자에서 발견이 된 거야. 특정한 곳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를 원자에서 발견이 된 거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럼 이건 이제 설명을 해줘야겠네. 그치? 그래서 짜자잔 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야? 오늘 주인공 누구? 보어. 그래서 보어가 그럼 이거는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된 거지. 그래서 오늘은 누구의 그거를 발견하면서 이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원자 내에서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적용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거야. 누구에 대해서? 수소 원자에서 발견되는 방출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한 원자 모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에너지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죠? 또는 에너지를 뭐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야 될까? 흡수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자. 우리 계단을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오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쉽죠? 내려가니까, 그지? 근데 올라갈 때는 좀 어렵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드는데, 자,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가운데 핵이 있는 거는 오케이, 알았어.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이 있는데, 전자가 원자 핵 주변에 돌아다녀요. 행성 모형처럼 원자가 돌아가요. 전자가 돌아다녀요 라는 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었잖아. 오케이, 돌아다니는 거 인정 하는데, 전하를 띄고 있는 애가 인력이 작용하는 공간 내에서 전하를 띄고 있는 애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원운동을 하게 되면 힘이 소모가 돼요.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얘는 결국 원운동을 하는 동안에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하고 결국 힘이 딸려갖고 누구한테 부딪힐까? 원자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져요. 오케이? 이건 이제 뭐 전자기학 쪽에서 나왔대. 이런 이론들 자체가. 그럼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보어는 그러면 특정한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지. 특정한 공간. 아주 특별한 공간. 전하를 띄고 있는 애가 원운동을 하고 있어도, 운동을 하고 있어도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특정한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지. 오케이? 그 공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전자.
전자 껍질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특정한 공간이 있다. 그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특정한 공간, 그거를 껍질이라고 표현을 해줄 건데,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 공간, 거기서 암만 지가 막 저 돌아다녀도 에너지를 소모되지 않는 공간, 특정한 공간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해서 걔네들 껍질 자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제일 안쪽부터 K 껍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K 다음에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K 다음에 뭐예요? L 껍질, 그 다음은 M 껍질, 그 다음은 N 껍질, 이런 식으로 껍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다닐 때는 전자는 전혀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됐나요? 그럼 거기서 계속 도는 동안에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잖아. 흡수하지도 않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그 상황이라면 이런 선스펙트럼의 형태는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자, 원자핵은 플러스를 띄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니까 얘네들 사이에는 뭐가 작용할 거냐? 정, 전, 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맞죠? 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나 여기서 계속 돌니까 이제 심심하고 재미없는데 이쪽 바깥쪽 이렇게 쳐 나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가고 싶은데 나가려면 그 인력을 벗어나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붙잡고 있는데 내가 거기로부터 파헤쳐갖고 나가려면 내가 거기서 또 에너지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겠지. 그런 개념이 생각이 드는 거야.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맞지? 흡수를 하면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에너지가 쭉 있는 상태에서 그 필요한 만큼 흡수를 하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뭔가 맞는 것 같아. 니는 아니니? 난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거꾸로 여기 와보니까 별거 없는데? 다시 뭐 할까? 원래대로 돌아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흡수한 만큼 다시 뭐 하면? 다시 그 흡수한 만큼 에너지를 뭐 하면? 방출을 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 원래 안정한 곳에 있다가 올라가면 얘는 흥분을 하겠지. exciting state가 되는 거야. 그건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올라갈 때 무슨 상태다라고 하냐면 들뜬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줘. 들뜬 상태. exciting state. exciting. 맞나? 맞는 것 같아. 흥분 상태.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들뜬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왠지 또 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왜 공감해? 다들 어쨌든 들뜬 상태라고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서 있으면 들뜬 상태. 다시 앉으면 뭐 안전해지잖아. 그래서 그때는 바닥 상태. 다시 돌아가는 거를 바닥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올라가면 들뜬 상태. 올라가려면 에너지는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돼. 다시 내려오면 에너지를 그만큼 뭐 해야 돼?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내려오면 바닥 상태. 올라가면 무슨 상태? 들뜬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 각각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그걸 이제 보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네들 껍질마다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데 바깥쪽으로 나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보다는 그 특정한 에너지가 얘는 더 크고, 얘보다도 얘가 더 크고, 얘보다도 얘가 더 크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값이 점점 증가해요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각각 껍질마다 가지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 줄 거라고?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각각에 해당되는 에너지의 준위의 값은 EN이라고 표현을 해줄 건데, 그럼 얘네들 나름대로 넘버링을 좀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거지. 넘버링. 그래서 넘버링에 해당되는 값을 주, 양, 자, 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안쪽부터 그냥 1번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 해당되는 값을 E1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얘는
E2, 얘는 E3, 얘는 E4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고 저기 끝에 가면 무한대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저기 까까지 가면 더 이상 핵으로부터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죠. 맞죠? 그럼 거기는 에너지 값이 뭐가 될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향 안 받으니까. 그치?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증가해야 된다 그랬지? 증가했는데 최대값이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지? 그럼 얘네들은 0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은 다 무조건 마이너스 값을 음수를 갖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요거 이해 가셨어? 그래서 거기 n번째에 해당되는 주양자 수가 n번째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을 계산하는 공식까지도 유도를 했어요. 그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겠죠. 무조건 거기에 주양자 수의 제곱값을 넣어주게 되고 그 값에 1312 kg 줄 퍼 몰이라고 하는 단위까지 집어넣으면서 상수값이에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상수값을 갖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라고 되는 거지. 이해가셨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를 하려면 커버 졸려. 얼마큼 흡수해야 돼? E1, E2잖아. 그러면 E2에서 E1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뺀 값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면 되겠군요 라고 연결되는 거지. 그럼 계산해. E2는요 마이너스 2의 제곱 4분의 상수값 K 이렇게 쓰자고. 1312를 거기에서 빼기 E1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분의 K 값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값을 통분을 시키면 4분의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 4분의 4K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값은 얼마가 되느냐? 4분의 3K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질 건데 그 에너지가 저기 나와 있는 빛에너지고 이 값이 HF가 되고 이 값이 람다분의 HC가 된다라고 연결해 두시면 되는 거지. 그 값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진동수의 비례관계 있고 파장의 반비례관계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거꾸로 다시 내려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도 딱 그만큼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요식 정도는 니네가 외우고 있어야 될까? 안 외우고 있어야 될까? 외우고 있어야겠지. 요렇게 정리한 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소 원자에서 방출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왜 에너지가 없어졌는지, 왜 그만큼 해당되는 에너지가 다시 방출됐는지 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겠지. 물론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겠지.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에 해당되는 값을 서로 빼주면 되는 거야. 그 빼준 값이 빛에너지가 값이 되는 거고 그게 HF나 람다분의 HC가 돼요 라고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진동수의 비례관계 있어요. 파장의 반비례관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에너지 값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에너지 값은 에너지가 몇 대 몇이에요? 이런 거 정도 나온다고. 몇 대 몇이에요? 이 정도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E1에서 E1, 2, 3, 4 E4에서 E1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의 차이값 이랑 E2에서 E1에 해당되는 차이값의 에너지 값 그걸 계산해갖고 에너지 비교해주면 되겠지. 맞죠? 근데 에너지를 비교하세요가 아니라 파장을 비교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파장을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은 없어. 에너지를 구하고 그걸 역수치해서 비를 구하시면 돼요. 똑같이 에너지를 구해놓고 여기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 여기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 구해놓고 역수치한 다음에 비를 구해주면 돼요. 그게 파장의 비야. 그렇게 해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설명했어. 오케이, 나 설명 자연스럽게 했어. 잘했어. 이뻐. 했는데 좀 더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어떻게 그러면 세분화시켰느냐? 제일 밑에 E1 주행자수 1에 해당되는 에너지 주니까 무슨 껍질? K 껍질. 됐죠?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이 무한대. 그럼 거기에 에너지 값은 뭐라 그랬어?
0이다 라고 했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이원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구해봐.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가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상수를 생각해도 되는 거고. 맞죠? 얘는 0이고요. 맞지? 그러면 두 번째 껍질, K 껍질 다음에 뭐라고 했어? L 껍질이라고 그랬지? 주항자수가 2인 곳에서 에너지 값을 구해보자 이거지. 그럼 걔는 뭐가 되니?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죠.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지금 1312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 전체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이 얼마다라고 생각하면 돼? 1312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값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마이너스 1312잖아. 4분의 마이너스 1312는 뭐야? 이 전체에 얼마에 해당되는 에너지라는 얘기야? 4분의 1에 해당되는 에너지라는 얘기인 거지. 그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걔가 에너지준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나머지는 4분의 3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얘하고 차이가 4분의 3에 해당되는 에너지 차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결국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준은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전체를 몇 등분해서? 4등분해서 요 차이가 4분의 1만큼에 해당되는 거. 요거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 E2는 L껍질은요. L껍질은요. 4분의 마이너스 1312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3번은? 주항자수 세 번째는? 9분의 마이너스 1312지? 그럼 전체를 몇 등분해서? 9등분 한 것 중에서 하나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이에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E3예요. 그 다음은 16분의 그럼 더 위에 들어가겠지. 여기가 E4예요. 그 다음은 25. 그 다음은 36. 그 다음에 49. 그 다음 8분의 64.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얘가 점점 올라가면서 에너지 그 차이에 해당되는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근데 뭔가 규칙성이 있어 없어? 애매하잖아. 얘는 얼마였어? 9분의 마이너스 13이잖아. 그지? 그 다음은 16분의 마이너스 1312잖아. 그 다음은 25분의 마이너스 1312잖아. 그 다음은 36분의 마이너스 1312잖아. 그지? 그 다음은 49분의 마이너스 1312잖아.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면서 간격이 쫙쫙쫙 이렇게 좁아진다 이거지. 에너지 차이가 줄어든다 이거지. 이해 가셨어? 자, 그랬는데 자, 제일 처음부터 이제 한번 가볼게. 여기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고 더 위로 올라가고 더 위로 올라가고 더 위로 올라가고 더 위로 올라가고 요거랑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여기 있던 전자가 몇 미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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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이런 거. 이런 애들은요. 자, 정리해. 자, 주양자수가 1인 곳에서 2로 가거나 3으로 가거나 4로 가거나 어디로 가든 간에 또는 주양자수가 2나 3이나 4나 어딘가에서 어디로 떨어질 때 1로 떨어질 때는 1에서 올라가거나 1로 떨어질 때 1에서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뭐 할까?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고 1로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무슨?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겠죠. 어쨌든 1에서 가거나 1로 떨어지는 애들은 무조건 요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무조건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하죠. 근데 그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전체의 4분의 3이라고. 그럼 커 안 커? 엄청 큰 거지. 그 엄청 큰 부분이 빛의 영역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자외선 영역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 자외선 영역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우리가 세분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주양자에서 1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1로 떨어지는 애들은 무조건 다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그걸 찾은 사람이 누구냐? 라이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표현을 해줘. 라이먼 계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해 가셨어? 이해 갔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라이먼 계열에 해당되는 방출 스펙트럼 또는 흡수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준다라고 친다면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모두 어디 영역이야? 자외선 영역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외선 영역 중에서도 에너지가 어떤 곳? 큰 곳이 있고 에너지가 어떤 곳? 작은 곳이 있겠죠? 근데 에너지는 진동수에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랬어?
비례관계에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도 큰 거,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파장하고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랬어?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랬지?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어떤 거? 큰 거가 아니라 작은 거가 되는 거고 이쪽이 파장이 큰 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맞죠? 무지개 색깔에서 빨주노 쪽 파남보에서 빨간색이 파장이 긴 쪽입니다. 빨간색이 에너지가 적은 쪽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보라색 쪽이 에너지가 어떤 곳이야? 큰 쪽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외선은 보라 자자야. 보라색 바깥쪽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그걸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에너지가 자외선의 에너지가 제일 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서 자외선이 제일 커.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나. 그러면 그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는 뭐겠어? 1에서 어디로 가는 거? 2로 가는 게 에너지가 제일 작겠죠. 무조건 1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떨어지는 애도 마찬가지겠죠. 2에서 얼루 떨어지는 거. 1루 떨어지는 애가 에너지가 제일 작겠지. 맞지? 그러면 그게 여기 부근이다 라고 치자고. 방출이라고 치자고. 방출은 얘가 에너지가 제일 작으니까 2에서 1루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에너지는 누굴까? 무조건 걔보다 조금 에너지가 큰 애잖아. 그럼 2에서 1루 떨어진 게 에너지가 제일 작으니까 3에서 1루 떨어진 게 그 다음에 에너지가 제일 작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조건 3에서 1루 떨어진 거야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은 4에서 1루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그 다음은 5에서 1루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네. 선생님 왜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에너지 차이가 점점 줄어들잖아. 여기 제일 크잖아. 그 다음에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스펙트럼만 보더라도 간격이 넓은 쪽이 에너지가 작은 쪽이다. 간격이 좁은 쪽이 에너지가 큰 쪽이다.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에너지를 진동수 입장에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파장 입장에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됐니? 수민! 눈이 안 보여? 이씨. 야 모자는 좀 더 올려. 자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있나. 이해가셨어? 오케이. 하나 영역 완성. 다음 영역. 그럼 어디로? 여기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아예 바깥쪽으로 2로 떨어지고 2로 떨어지고 2로 떨어지고 2로 떨어지고 2로 떨어지고 이런 애들. 주행자수가 어디서? 2에서 3이나 4나 5나 땡땡땡 어디로 가든 주행자수가 3에서 또는 4에서 또는 5에서 또는 땡땡땡에서 어디로 떨어질 때? 2로 떨어질 때 2로 떨어질 때 2에서 올라가거나 2로 떨어지는 애들은 무조건 요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하죠? 그지? 그럼 걔는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어떤 애일까? 작은 쪽이겠지? 그 부분이 딱 어디 부분이냐면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무슨 영역이라고?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 거야. 우리 세 가지만 할 거야. 무슨 선? 자외선. 또 하나? 가시광선. 마지막으로 적외선. 요렇게 세 개만 구분할 거야. 되셨어? 에너지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럼 진동수? 작아져요. 파장? 길어져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고. 됐나요? 응. 앞글자 한번 따봐. 작아지네. 작아져. 작아진대잖아. 작아져. 야씨 되게 재밌는 건데 야, 표정 되게 이상하다 니네. 자,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이거 찾은 사람이 누구냐? 발머라고 해요. 그래서 발머게요.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됐나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뭘까? 3에서 4로 가거나 5로 가거나 6으로 가거나 아예 무한대로 가거나 그지? 또 4에서 3으로 내려오거나 3으로 이런 거 되는 거야. 그지? 주행자수가 어디에서 3에서 4나 5나 땡땡땡. 주행자수가 어디에서 4나 5나 땡땡땡에서 어디로 떨어질 때? 3으로 떨어질 때. 3으로 떨어질 때는 3에서 올라갈 때. 당연히 이제 3에서 올라가는 거는 흡수. 3으로 떨어지는 거는 방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무조건 요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포함해? 안 포함해? 포함해. 그게 딱 어디 영역에서 나타나? 적외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된 거고 그걸 찾은 사람이 누구? 파센이라고 해서 파센 계열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로 떨어졌는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스펙트럼 영역에서 나왔을 때도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졌다,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졌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게 최고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호 원자 모형의 기준입니다. 됐나요? 괜찮아?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좀 질문 좀 받을 거야. 알겠죠? 근데 오늘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럼 집에 가서 풀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질문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요렇게 되는 걸로 이제 문제 출제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이따가 핸드폰에 사진 찍어 놓으시고 잠깐 영상 멈췄다가 오비탈, 잠깐 쉬었다가 오비탈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초점이 안 맞춰지는데. 몰라, 씨. 자, 교재 83쪽. 자, 보원자 모형은 수소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에 가깝게 설명을 해요. 근데, 수민아, 거기 보원자 모형에 한계 적혀 있죠? 네,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그죠? 수소까지는 가능한데 헬륨 이상부터는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아 참나 죽으라고 했는데 그제? 네. 그렇다고 보호원자 모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수소 원자는 확실하게 했으니까. 네. 자, 왼쪽 본 내용에 보면 보호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완벽하게 설명하였으나 전자가 2개 이상의 원자에서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새로운 원자 모형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이 나오는데 그걸 현대 원자 모형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 밑에 보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라고 하는데 현대 원자 모형은 확률로 설명하는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은 카메라의 셔터 속도를 매우 느리게 해서 밤에 도로를 찍은 모습을 이때 자동차의 위치를 알 수는 없죠. 어디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지? 하지만 불빛의 밝기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지 적게 다니는지는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전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위치나 운동 속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자가 어떤 위치에서 존재할 확률이 많다, 적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됐나요? 수소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걔는 상관이 없었어. 그리고 걔네들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게 아니었잖아. 그냥 어디에 있다라는 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였는데 전자가 2개 이상이 있다 보니 전자들 사이에 뭐가 작용할까요? 둘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 정정제 반발력이 작용할 거다라는 거지. 그걸로 인해 갖고 좀 보호가 얘기했던 각각의 에너지 준위, 각각의 K껍질, L껍질, N껍질 걔네들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값보다 더 조금 올라가 있는 애도 있고 더 조금 내려가 있는 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건 거지. 그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양자역학 파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할 필요는 없고 고생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고민할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의 오비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비탈의 개념에도 밑줄 그어놓을게요.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이에요. 뭐 수학적에서 뭐 확률 분포 뭐 공식을 이용한다다가 그럴 필요는 없어. 과학에서는 그냥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로 표현한 값이야 라는 게 오비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비탈을 나타내는 방법은 2가지 있어요. 전밀도 그림과 경계면 그림이 있는데 전밀도 그림 먼저 볼게요. 점으로 표시한 거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점의 밀도로 나타낸 것이다. 전밀도가 클수록 전자가 발견 확률이 크고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죠.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딱 애매모호한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럼 경계를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나온 게 경계면 그림이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인 공간에 경계면으로 나타낸다. 경계면 바깥쪽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10%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는 경계로 나타날 건데 경계 바깥쪽에도 전자는 있다 없다? 존재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얘네가 여기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 집에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누자라는 거야. 정확하게 우리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전자가 아니잖아.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죠. 근데 전자같이 굉장히 작은 입자들, 핵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입자들, 걔네들의 운동에 대해서 기술하는 거를 양자역학이라 그래요. 오케이? 근데 걔네들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입자 성질도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믹스해갖고 좀 새로운 역학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 그게 양자역학이야. 그래서 여기는 양자역학에 해당되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진 않을 거다라는 걸로 연결하시면 돼요. 오비탈의 결정 볼게요.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상태를 주양자수, 이건 보호까지도 했죠. 근데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방위양자수 또는 부양자수라고 하고 더 디테일하게 자기양자수, 더 디테일하게 스핀 자기양자수, 이렇게 4가지 양자수를 나타낸대요. 오케이, 알았어. 4개의 양자수를 나타내는데 그럼 그것 한번 써보고 한번 시작해보자고. 자, 전자가 존재할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거를 우리는 주양자수라고 표현을 하지. 주양자수. 두 번째로 표현할 거를 우리는 방위양자수. 방위양자수 또는 부양자수. 부양자수라고 표현하지. 세 번째로 나타나는 거는 자기양자수라고 표현하고 마지막은 스핀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인데 스핀양자수,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라는 거지. 주양자수는 보호가 했던 거대로 똑같이 n으로 표현합니다. 뭐로 표현한다고? n. 그 다음에 방향자수는 세우면 이제 l로 표현할 거예요. l.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ml이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m을 쓰고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하단에다가 소문자로 l이라고 쓸 거고요. 스핀 양자수는 m을 쓰고 s. 얘 이름이 스핀 자기양자수잖아. 자기. 마그네틱 해갖고 m이라고 들어가고 스핀이 들어간다 그래갖고 l이라고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쓰는데 결론은 뭐냐면 전자가 어디 있냐라는 거야. 전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안하게 접근하게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요 3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집 주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하게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 주소. 유진아, 니네 집 주소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시에 사니? 이야. 무슨 구에 살아요? 흥덕구. 와. 무슨 동에 살아요? 그런 거라고. 주양자수에 해당되는 거를 여러분들은 땡땡시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럼 그 시 안에 작은 게 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이걸 얘 뭐라고 하자고? 무슨 구요 이렇게 하자고. 그럼 거기서 또 디테일하게 또 들어갈 거 아니야. 무슨 동이요, 땡땡 동이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자고.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자고. 전자가 어디 있어요? 라는 걸 확률로 표현하자며. 확률로 표현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느 공간에 90% 이상 있는 공간에 여기 부분에 있을 확률이 90% 이상이야 이렇게 표현하자며.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주소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주양자수는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1도 있고 뭐도 있었어? 2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어? 3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어? 4도 있고 뭐 다양할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러면 그 1에 해당되는 시 안에 구가 몇 개 있어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C도 큰 애가 있고 뭐도 있을 거야. 작은 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1은 C가 좀 작아요. 그래서 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개념인 거야. 됐니? 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동도 많지 않아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2는 걔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이야. 구가 여러 개 있어. 그럼 각 구마다 또 동이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셨어?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각 C가 9의 0, 9가 각 C에 해당돼서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어떻게 받느냐? 이제 규칙성이 있는데 어떻게 받느냐? n-1부터 0까지를 우리는 방위항자수로 표현하실 거예요. 아직 방위항자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할 거래. 주항자수의 영향을 받을 거래. n-1부터 0까지로 우리는 표현할 거래. 근데 주항자수가 지금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방위항자수가 뭐밖에 없어? 0밖에 없는 거야. 0밖에. 0. 끝. 이해가? 그럼 얘도 가보자. 주항자수가 얘는 뭐예요? 2죠.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 그럼 뭐부터? 2-1이니까 1이잖아. 그럼 얘는 뭐? 0과 1이 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정수로만 표현했을 때 얘도 가자. 얘도 가자. 그럼 얘 뭐 있을까? 0도 있고요. 1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얘는 2도 있어야 되는 거야. 2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으면 돼요. 그러면 주항자수가 4인 곳에는 어떻게 될까? 0도 있고요.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뭐까지 있어야 돼? 3까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주항자수가 점점 커지면서 C의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왜? 9가 얘는 하나였는데 얘는 9가 2개고 얘는 9가 3개고 얘는 9가 4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다섯 번째는 9가 6개가 5개가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갔지? 오케이. 그 다음에 각 9마다 동의 결정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정수로 표현이 돼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정수로 표현할 거야. 그러면 0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는 0이야 이렇게 가면 돼. 동의 하나밖에 없네. C가 되게 작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0이야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이해가? 이해 갔어? 됐어 안 됐어? 됐죠? 0이니까 0, 1이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2니까 마 2, 마 1, 0, 1, 2 해갖고 이렇게 5개가 표현이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이고 얘는 마 1, 0, 1이 있고 얘는 마 2, 마 1, 0, 1, 2 있고 얘는 마 3, 마 2, 마 1, 0, 1, 2, 3 이렇게 돼 있겠지. 복잡하니까 4까지는 가지 말자고. 3까지만 가자고. 자,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것만 볼 줄 아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그럼 각각 이 주항자수, 방위항자수, 자기항자수, 빈항자수 얘네들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뭐냐는 책을 보면서 정리할게요. 주항자수 먼저 갈게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양자수예요. 보호해서 했어 안 했어? 했지. 주항자수 값으로 마이너스 n제곱 분의 뭐 상수값 1312 kJ/mol 이렇게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총 에너지 값이에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됐나요? 그 에너지 준위 값을 표현해 주는 거. 그게 주항자수. 그 다음에 방위항자수 갈게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래요. 전자가 있는데 그 공간 내에서 전자가 돌아다닐 건데 이 공간은 작으니까 0에 해당되는 특정한 모양 내에서 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전밀도를 그려보고 경계선 그림을 그려보니까 특정한 모양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런데 걔하고 똑같은 애가 여기도 나오더라. 걔하고 똑같은 애가 여기도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간 거야. 됐나요? 그런데 그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주항주 2버터는 다른 모양에 해당되는 전밀도가 그려지더라 라는 거지. 경계선 그림이 그려지더라 이거지. 이해 가셨어? 오비탈의 모양. 방위항자수는 뭘 뜻한다?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방위항자수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주항자수는 에너지 준위에 해당되는 값,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 값이라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항자수는 0이에요.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1부터는 세 가지가 생겼잖아. 맞아 안 맞아? 세 가지가 생긴 게 그 특정한 모양 자체가 X축에 대해서
또는 Y축에 대해서 또는 G축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더라 이거지. 방향이 또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거지.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다음 장 넘기면요. 자기 양자수 나와 있어요.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 아, 이 친구는 그 오비탈의 모양, 그러니까 종류라는 얘기인 거지. 종류. 0에 해당되는 오비탈도 있고 1에 해당되는 오비탈도 있고 2에 해당되는 오비탈도 있고 3에 해당되는 오비탈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걔네들이 방향이 결정되는 거.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로 자기 양자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비탈 모양이 1에 해당되는 거는 방향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오비탈 모양이 2에 해당되는 거는 방향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온다? 5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까 4 잠깐 썼지만 오비탈 3에 해당되는 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잖아. 그러니까 총 몇 가지 방향? 7가지 방향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화원어는 얘네 둘밖에 안 해요. 됐나요? 얘네 둘밖에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특정하게 각각의 오비탈에는요, 전자가 최대 2개밖에 못 들어가더래요. 몇 개밖에 못 들어가더라고? 2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 전자들 사이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니까 지네끼리 반발력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근데 전자는요, 궤도 운동도 하지만 스스로 자전하는 스핀 운동도 해요. 그럼 전하의 흐름이 생겨 안 생겨? 흐름이 생기니까 전하의 흐름 때문에 주변에 뭐가 생길까? 전류가 흐르잖아. 전류가 흐르면 도선주에 뭐 생겨? 3글자. 자기장이 생기잖아. 그럼 그 스핀에 인해서 자기장도 생기겠지. 전자들 전하를 띄고 있는 것끼리도 반발력이 생기는데 자기장에 의해서도 반발력이 생기니까 그 좁은 공간, 그 오비탈이란 공간 내에서 걔네들이 돌아다니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죠. 그러면 최대한 반발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줄이는 게 좋겠지. 그럼 스핀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돌면 같은 자기장이 생기니까 반발력이 심해지겠지. 그럼 스핀 방향이 어떻게 도는 게 좋을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좋겠네. 그래서 스핀 양자수가 나오는 거야. 각 오비탈마다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는데? 2개 들어가는데 2개 내에서 하나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무슨 방향으로 돈다? 반대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 오비탈 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갈 건데 2개 들어갈 건데 2개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하나는 스핀이 윗방향, 하나는 스핀이 무슨 방향? 아랫방향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기 양자수에 있는 이 숫자들이 오비탈의 개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K 껍질에는 오비탈이 몇 개 있어? 1개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 껍질, L 껍질, 주양자수가 2인 곳에는 총 오비탈이 몇 개 있어? 1, 2, 3, 4, 4개 있어. 그럼 최대 전자 몇 개 들어갈까? 오비탈 하나당 2개 들어간다며. 8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무슨 껍질? M 껍질에는 주양자수가 3인 M 껍질에는 오비탈이 총 몇 개 있어? 1, 2, 3, 4, 5, 6, 7, 8, 9. 9개나 있어요. 그럼 전자 총 몇 개 들어가요? 18개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갔지? 거기에 만약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다라고 친다면 다 스핀 방향이 무슨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채워져 있을 거야 라고 정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전자의 배치를 확률, 특정 이상에 해당되는 확률 값으로 표현한 게 바로 현대 원자 모형이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윤서 이해갔어? 상이 괜찮아? 근데 뭘보다 낫잖아. 계산한 거 1도 안 나올 거라고.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문제 풀려, 무조건 풀려요. 보호 원자 모형에서는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어. 아까 뭐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1mm K 상수값. 그러면 이제 큰 거 에너지값 준위에서 작은 거 에너지 준위값을 뺀 값으로 우리가 에너지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걔네가 몇 대 몇이다 이런 거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하는 게 간단하게 나올 수는 있지. 근데 몰처럼 그런 건 나오진 않는 거지. 우리가 생각해서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지. 정해진 값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야. 2단원에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문제. 2단원에서 다 맞아줘야 화학 1의 중간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 확보는 될 거다라는 거야. 오케이? 몰에서는 틀리면 안 돼요. 틀리더라도 화학반에서 양적 관계에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에서 틀리세요. 몰에서 틀려와봐. 아주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 몰 하기 전에 바로 앞에 뭐 있었어?
탄수화물, 뭐 석유, 뭐 화석연료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생활과 뭐 화학 이런 거 관련돼 있고 거기서도 절대 틀리면 안 돼. 틀릴 거면 어디서 틀리라고? 화학반에서 양적 관계 어려운 거에서 틀리세요. 딱 문제 보면 니네가 파악이 되잖아.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제껴놓고 다른 거부터 확실하게 다 풀어놓으라고. 그러고 나서 시간 남으면 걔네들한테 시간 몰두해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 찍으세요. 100점 맞으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렇게 가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나트륨 가잖아. 수소 원자로 몇 번이야? 1번이잖아. 그럼 전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주양자수 1에 방향자수 0에 자기양자수 0에 스핀양자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무슨 뭐 혼자밖에 없는데 무슨 방향을 돌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 플러스 2분의 1요 이렇게 적어놓자 이거지. 또는 스핀 윗방향이요 이렇게 적어놓자 이거지.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돼. 그치? 근데 리튬을 적어보자고. 리튬 원자번호 몇 번이야? 3번. 그럼 전자수 몇 개야? 3개지. 그럼 얘는 주양자수 1인 곳에 전자가 들어간다라고 친다면 2개 들어가겠지. 2개 들어가니까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전자가 총 3개니까 안쪽 먼저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죠? 안쪽에 에너지 준위가 낮으니까 안정한 상태니까 안쪽 먼저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 껍질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겠죠. 그러면 주양자수가 2인 곳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주양자수 2인 곳에서 0, 1이 있는데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에너지 준위가 낮아요. 그럼 여기를 들어간다라고 치자고. 그럼 0으로 들어갔어. 그럼 거기서 스핀 방향 상관없이 그냥 플러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적으려니까 귀찮아 안 귀찮아? 원자번호 20번 해봐. 쫙 적어야 되지. 와 짜증 개나 하겠지 그지? 그럼 그걸 좀 줄여보자 이거지. 줄여보자. 어떻게 줄이자? 0에 해당되는 숫자에 해당되는 거를 문자로 표현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S 오비탈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하자고? S오비탈. 얘도 무슨 오비탈? S오비탈. 얘도 무슨 오비탈? S오비탈. 이렇게 가자 이거지. 근데 1, 2, 3에 해당되는 주양자수에 S오비탈이 3개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잖아. 비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는 1S오비탈, 2S오비탈, 3S오비탈 이렇게 하자 이거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는 거는 P오비탈이라고 하자고. 무슨 오비탈? P오비탈. 여기도 뭐? P오비탈. 그 뒤에도 계속 P오비탈이 있는 거야. P오비탈이 있는데 얘는 무슨 P오비탈? 2P오비탈 이렇게 하자고. 2P. 얘는 뭐 P? 3P. 이렇게 가자 이거지. 그 다음에 2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 하자? spt. D오비탈이라고 하고 얘는 3D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오비탈은 F오비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방향자수가 3으로 써져 있는 애들은 F오비탈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오비탈이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D오비탈까지도 안 할 거야. 딱 S오비탈과 P오비탈만 할 거예요. 얘부터는 모양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방향도 5개나 나오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하지 말자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딱 특정한 딱 그 성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해. 전이 원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고 저떨 때는 저렇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까 안 버거울까? 버겁겠죠. 그러니까 빼자 이거지. 하지마. S오비탈하고 P오비탈만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S오비탈의 모양을 따져줬더니 얘네들은 구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래요. 무슨 형? 구형. 구형이니까 방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방향이 없는 상태로 간 거야. 하나만 나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갔지? 그런데 P오비탈을 해보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아령 모양에 해당되는 모양이 나오더래. 경계선으로 그렸을 때. 그러면 이렇게 아령 모양이 있다라고 친다면 X축, Y축, Z축이 있다라고 쳤을 때 아령 모양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방향이 3개나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래서 얘는 2p 오비탈의 X축 방향, 2p 오비탈의 Y축 방향, 2p 오비탈의 G축 방향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X축, Y축, Z축 이렇게 되는 거고 각각의 오비탈마다 전자가 몇 개씩 채워진다고? 2개씩 채워진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수소 가장 안정한 상태, 들뜬 상태로 올라간 게 아니야? 그럼 제일 안정한 상태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게 표현했을 때 1s 오비탈에 전자 하나 있어요. 너무 쉬워졌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걸 이렇게만 쓰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리튬은 어떻게 표현해요? 리튬은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고요. 이게 1s니까. 맞죠? 얘는 뭐야? 2s가 되겠지? 2s 오비탈에 전자 1개 있어요. 이렇게만 표현해도 우리는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나트륨 해보자.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야? 11번이지? 그럼 전자만 해도 몇 개야? 11개지? 그러면 주양자수 1에 0에 0에 2개 들어가겠지? 이거 화살표로 표시할게. 이렇게 2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주양자수 2로 간 상태에서 0에 0에 2개 또 들어가겠죠? 여기 0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1도 있지? 1에 또 방향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0에다가 1이 들어가겠지? 각각의 전자 2개씩 들어가니까 전자 2개, 전자 2개, 전자 2개 스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 더하니까 몇 개야? 10개밖에 안 되잖아. 하나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지? 그럼 다음 주양자수로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겠지? 거기서 에너지 준위가 제일 작은 게 S 오비털이야. 그럼 거기 방향성 없으니까 0. 거기 전자 하나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되는 거를 요렇게 쓰자. 1s 오비털에 2개. 1s 오비털에 2개. 그치? 2s 오비털에 몇 개? 2s 오비털에 2개. 그치? 얘는 어떻게 표현하자고? 2p 오비탈이 되겠죠? 2p 오비탈에 x축, y축, z축. 그것까지 표현하지 말자고. 우리 아니까. 2p 오비탈에 몇 개 전자총? 6개.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뭘까? 3s네. 3s 오비탈에 1개.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할래요? 이게 훨씬 낫죠? 단 여러분들은 바닥 상태일 때만 표현해 줄 거예요. 무슨 상태일 때만? 바닥 상태일 때만 표현을 해줄 거야. 1번부터 20번까지 바닥 상태만 여러분들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문제 풀린다고. 알겠니?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는 과정 중에 선생님 누가 에너지가 낮고 누가 에너지가 높아요 뭐 이런 잠깐 얘기했었잖아. 규칙 3가지가 있어요. 규칙 3가지.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87쪽에 전자 배치 규칙이라고 해서 싸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투 규칙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찾았나요? 자, 뭐라고? 얘네들이 이렇게 표현한 데 의해서 무슨 상태로 표현할 건데? 바닥 상태로 표현을 해줄 건데, 바닥 상태로 표현해 줄 건데,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 들뜨지 않은 상태,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은 상태, 바닥 상태로 표현해 줄 때 첫 번째 무슨 원리?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 두 번째 파울리, 베타 원리. 세 번째 훈투 규칙.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건데 싸움 원리는 뭐냐? 에너지가 낮은 애 먼저 전자 채우자라는 거야.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책에 85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라고 해갖고 85쪽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나와 있는데 틀려요. 수소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다 그랬어? 1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 에너지 준위보다는 얘가 큰데 얘가 큰 거에서 얘하고 동일한 에너지 준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보호가 설명할 수 있었던 거야.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반발리가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세분화가 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전자가 2개 이상 있는 애들은 세분화가 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수소인지 수소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에너지 기준이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별표 쳐놓으세요. 수소라면 문제가에서 수소라고 한다면 주양자 수가 같으면 에너지 기준이가 같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수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1S보다는 2S가 크고 2S보다는 2P가 크고 2P보다는 3S가 크고 3S보다는 3P가 크고 3S면 4S가 크고 그 다음 3, 그 다음 이렇게 간다 이거지. 선생님 이거 그건 순서 없습니까? 있어. 1S 어차피 주양자수 이룬 곳은 1S밖에 없잖아. 그지? 주양자수 2인 곳에는 2S와 2P가 있죠. 주양자수 3인 곳에는 3S와
3P와 3D까지 있죠. 주행사에서 4인 곳은 당연히 S는 있고 당연히 P도 있고 당연히 D도 있고 거기에 F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은 애가 얘가 제일 낮아. 그 다음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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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 있는 애야. 그럼 여기 있는 애 누굴까? OS가 되겠지. 여기 있는 애가 9번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누굴까? 얘야. 얘가 10번이야. 그 다음 누굴까? 여기 있는 애야. 뭘까? OP가 되겠죠. 얘가 11번이야. 그 다음 누굴까? 여기 있는 애야. 6S야. 걔가 몇 번일까? 12번이야. 순서야. 그 다음 누굴까? 이제 얘로 가는 거야. 뭔가 보여요?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대각선으로.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니네 그냥 이거 써놓고서 대각선 순서만 기억해도 되잖아. 근데 웬만하면 외웠어요. 20번까지만. 몇 번까지만? 20번까지만. 어떻게 20번? S오비타는 전자 몇 개 들어가? 오비타 하나는 전자 2개 들어가잖아. 2개. 얘도 2개. 그럼 여기까지 4야. 그 다음 얘죠. P오비타는 X축, Y축, Z축이니까 오비탈이 3개인 거지? 그러니까 전자 총 6개 들어가겠지? 6. 여기까지 얼마야? 10이지? 그럼 10번까지는 해결되는 거야. 그 다음 얘 들어가네? 몇 개? 2개 들어가겠지? 그럼 12번까지. 그 다음 누구야? 얘죠? 몇 개 들어가? 6개 들어가죠? 그럼 18이죠? 그 다음 얘요? 2개 들어가죠? 요까지만 기억해두면 돼, 순서를. 됐니? 써볼게. 1S보다 2S, 2S보다 2P, 2P보다 3S, 3S보다 3P, 3P보다 4S. 이렇게 가는 거야. 아, S, S, P, S, P, S 이렇게 가면 돼. 여기 D 없어.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 순서대로 쌓아주세요. 그 내용이야.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파울리 베타울리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 다 얘기했어. 오비탈 하나당 전자 몇 개씩 들어가자. 최대 2개밖에 못 들어가 이거야. 3개 들어가면 D. 하나 들어가도 괜찮아. 최대 2개. 3개 이상은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거. 오케이? 또 하나. 서로 스핀 방향이 어때야 된다? 반대로 들어가야 돼. 그게 파울리 베타울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얘를 위로 구한다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되지. 이게 같은 방향이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게 파울리 베타울리야. 설명한 내용이죠? 됐죠? 그 다음 마지막 훈투규칙은 뭐냐면 훈투규칙 설명할게. 질소 원자번호 몇 번? 7번.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상현아. 예은이 한 거 잘 봐. 예은아 14번 뭐야? 다음에 보여줄게. 자, 원자번호 7번 질소야. 그럼 전자 몇 개 있어요? 원자번호하고 전자수하고 양성자수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원자번호 전자 몇 개 있어? 7개 있는 거지. 그럼 7개 채우면 되는데 요 순서대로 채우면 되겠죠? 그럼 뭐 어디부터 시작해? 1S에 몇 개? 2개. 2S에 몇 개? 2개. 2P에 몇 개? 이제 여기서 7을 맞춰야지. 앞에서 4개 했잖아. 그럼 여기 몇 개 들어가? 3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걸 좀 디테일하게 쓰자. 1S의 스핀 양자수로 표현하면 위아래 이렇게 들어가겠죠. 2S도 스핀 양자수로 표현하면 위아래 이렇게 들어가겠죠. 파울리 베타울리에 적용시켜야 되니까. 근데 2P에는 2PX축, 2PY축, 2PG축 해갖고 묶어서 2P가 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오비탈이 총 몇 개야? 3개죠? 거기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3개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거지. 3개가 들어가는데 전자끼리 뭐 생긴다 그랬어? 반발력 생긴다 그랬죠? 그럼 최대한 반발력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최소화하려면 전자가 어차피 3개밖에 없으니까 각각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가자 이거야. 이게 훈투규칙이에요. 이렇게 혼자 있는 전자를 홀전자라고 표현을 할까? 홀전자. 홀전자 수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어떻다? 안정하다. 이게 훈투규칙이에요. 그러면 바닥 상태니까 제일 안정한 상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홀전자 수를 최대한 많이 넣어줄게 배치를 하자라는 거지. 이해가요? 이해가요? 근데 우리도 똑같잖아. 예은이하고 유진이하고 수민이하고 어디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방을 3개 잡았어. 방 3개 잡았고 첫 번째 예은이 방에 딱 들어갔어. 수민이 뒤에 방 2개 빈 거 있는데 예은이 여기 있네? 그럼 나도 여기서 잘래? 이래? 서로 불편할 거 아니야. 완전 민폐녀 되는 거지. 그치? 방 3개나 있는데 왜 굳이 같이 써?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죠? 따로따로 쓰자 이거야. 따로따로 쓰자. 그게 안정하다 이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3가지 규칙 어렵지 않죠? 할만하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무슨 상태만 확실하게 바닥 상태만 전자 배치를 해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바닥 상태가 아닌 걸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지? 내가 바닥 상태를 아니까 바닥 상태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바닥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될까? 들뜬 상태를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맞죠? 자 보세요. 싸움의 원리 푼투의 규칙은 어겨도 돼. 어기면 뭐가 되느냐? 들뜬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싸움의 원리와 훈투의 규칙은 어겨도 돼. 어기면 이거를 어기면 이렇게 쓰는 거 맞니? 뭐 알아서 해. 어기면 오비탈 전자 배치를 잘못 썼나요? 그건 아니야. 어기면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들뜬 상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하지만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절대 어기면 안 돼요. 왜? 오비탈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 했는데 최대 2개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지? 거기서 3개 들어가면 그런 배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스핀 방향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서로 반대 방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런 배치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건 들뜬 상태도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3개 중에서 얘네 둘이 어긴 거는 들뜬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해 가셨죠? 얘를 어기면 그거는 아예 오비탈 전자 배치가 성립이 안 돼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1번부터 20번까지 바닥 상태의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싸움의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에 맞춰서 요렇게도 써보고 요렇게까지 쓰는 연습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비탈에서 나오는 문제들에서 이거 확인하는 문제에서는 절대 안 틀려.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럼 어디서 틀리느냐? 얘네들 개념에서 틀려. 오케이? 근데 그 개념은 니네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틀리는 거잖아.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어떤 식으로도 나오냐면 이렇게 나트륨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이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요게 좀 애매해 생소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랬을 때 어떻게 물어보느냐? 스핀 양자수의 숫자를 다 합치면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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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네까지 다 더하면 0이잖아. 그럼 하나 남네. 그럼 플러스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모르잖아. 절대값 씌워갖고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정확한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 가죠? 또는 뭐 나올 수 있어? 방위항자수의 숫자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또는 자기항자수의 숫자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문자로 표현한 거는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한 거고, 근데 문제를 내는 거는 불편하게 내죠. 어쩔 수 없어요. 왜? 니네 틀리게 하려고. 거기에 그러면 정확하게 속아줄 거야? 속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확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설명하는 동안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지금 여기 뭐 한글 이런 거밖에 안 써져 있고 뭐 이게 뭐 수학이야? 뭐 컴퓨터야?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개념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영상은 편집하고 바로 못 올릴 것 같으니까 내일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 올리자마자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다시 한번 보고 요거 사진 찍을 거 아니야.
그치? 사진 찍을 거니까 어차피 영상으로는 사진 찍는 게 이게 내 판사하는 게 잘 안 보일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거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아 이런 거 썼었지? 이런 거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요?